안녕하십니까. 주간사과 김문경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독립기념일이나 해방절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 팔레스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독립기념일을 대신하여 나크바의 날이 가장 중요한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나크바의 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크바의 날이란 팔레스타인인 강제 이주 사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매해 5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이 5월 15일은 이스라엘이 건국된 5월 14일의 바로 다음 날입니다. 나크바의 날에서 나크바는 1948년부터 1950년대 초까지 이루어진 팔레스타인인 인종청소 사태를 부르는 일련의 표현입니다. 일반 나크바라고 불려지는 인종청소 내지는 강제 이주 사태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인 80만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크바는 그 뜻이 아랍어로 대재앙입니다. 얼마나 이 사태가 심각했는지 그리고 끔찍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크바는 유대국가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제거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벌어졌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독일이 패망하면서 유럽 각국에서는 대규모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유대인 권익단체와 유대인 무장 조직의 활동이 확대되었습니다. 유대인 무장 조직들은 유대인들에게 부정적이거나 아랍인들에게 유화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향해 무자비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 무장 조직으로는 이르군과 레히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테러는 그 수가 매우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걸 꼽자면은 1946년에 있었던 킹 데이비드 호텔 폭파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킹 데이비드 호텔은 영국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령 본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총독부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를 이르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폭발을 함으로써 영국 식민당국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호텔 폭파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당시만 해도 영국 식민당국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해서 유화적인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반발해서 벌여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1948년의 경우에는 레히라고 하는 단체가 팔레스타인인 그리고 유대인 그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서 유엔에서 보내진 외교관인 폴케 베르나도트라는 사람을 암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대인 편을 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이들의 공격이 영국 식민지기관과 유엔 관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48년이 되면서 이들의 테러는 팔레스타인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좌파 트럭 폭탄 사건은 1948년 1월에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유대인 테러리스트들은 트럭을 몰고 팔레스타인인들을 박아가지고
폭탄이 터지게 함으로써 사망케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르 야신 학살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르군과 레히가 합동적으로 진행한 작전으로서 데이르 야신 마을을 절멸시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9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 무장 조직들이 이를 자랑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가지고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폭력이 누적되어 오던 와중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당시 다비드 벤 구리온 총리에 의해서 건국되었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다음 날인 5월 15일에는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와 같은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부정하면서 벌인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랍권 군대와 이스라엘이 맞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사회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유대인 민병대들과 정부군들은 아랍인의 공격이 온 관계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잠재적인 적이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이거나 쫓아냈습니다. 피해로 인해서 수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약 80여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지금의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이주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정부는 이들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스라엘 영토 출입을 원천 제한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나크바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크바는 이스라엘의 인종주의 사회화를 이끌었고 또 팔레스타인인의 급진화를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을 계속적으로 위험한 요소로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탄압을 가했으며 그 과정에서 인종주의적인 발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행동에 맞서서 항거하면서 급진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심화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랍 국가들과 이란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은 더욱 인종주의와 제국주의에 경도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랍권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면서 아랍권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랍권을 차별하는 그런 인종주의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제국주의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이 생기면서 지나친 영토 확장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인종주의와 제국주의에 경도되는 그런 길에 빠졌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인종분리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게 2005년에서 2008년경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장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토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에 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사회 전체가 극우 전체주의화가 되었습니다. 즉 팔레스타인인을 인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에 대해서 어떤 충성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발상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가자지구 대량 학살을 초래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가자지구 공습에서 5만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사망했고
가자지구 인구 80%에 해당하는 160만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90%가 파괴가 되어 지역 자체가 거의 멸절되는 수준의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과 레바논 침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침공한 것은 자신들의 적인 카메네이를 제거하고 이러한 정부와 군 수뇌부를 몰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을 침략한 것은 헤즈볼라를 척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란 국민이라든지 레바논 국민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지지를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크바라고 하는 것은 비단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라 중동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나크바의 날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이 날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자신의 고향과 조국을 잃은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스라엘 영토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기억하고 고향을 돌아보는 것밖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향을 돌아보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를 되짚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크바의 날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되짚어 보는 날입니다. 내가 어느 도시에서 왔고 내가 어떤 가문에서 왔으며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죠. 아울러 잃어버린 나의 고향과 조국을 되찾는 그런 독립을 꿈꾸는 날입니다. 사실 1948년 이후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나크바, 즉 대재앙과 같았습니다. 단 하루도 총격이 멈춘 적이 없었고 단 하루도 구조적인 인종차별이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지는 비극입니다. 이렇게 저는 나크바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나크바는 비단 과거에 그친 일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크바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비판의 날을 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주간사과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주간사과가 번창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weekly RA를 검색하시면 저희 주간사과 기사들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